64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7m이고 높이가 4분의 49m인 이런 포물선 모형의 어떤 조형물이 있다고 하네요. 이 조형물이 지면과 만나는 두 지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A 지점에서 높이가 16m인 조명이 지면과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조명의 불빛에 의하여 생기는 조형물의 그림자 끝을 C라고 하면, 자, 이 불빛에 의하여 이 그림자가 바로 끝이 어떻게 C에 생긴다고 하네요. 자, 이때 A와 C의 바로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우리가 이 포물선의 식과 이 조형물의 빛에 의하여 바로 이 조형물의 바로 그림자 끝이 시에 생긴다는 말은 이 불빛이 이 조형물과 여기에 바로 접하게 바로 불빛이 갔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그림자의 끝이 생기겠죠. 바로 이 점에 해당하는 이 조형물의 이 점에 해당하는 그림자가 C에 발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 A와 C의 바로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 이런 문제는 그냥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축을 설정하여 풀면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면에 바로 지금 A와 B가 포물선이 바로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면을 무슨 축으로 보면 이 X축으로 보고 바로 뭡니까? 이 불빛이 나가는 이 조명을 바로 이 조명의 위치를 Y축으로 본다면 이 조형물이 포물선이기 때문에 이 조형물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죠. 즉, 원점을 바로 A라고 본다면 이 B점은 바로 X절편이 되어서 바로 7,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과 X축이 바로 만나는 바로 이 두 점이 0,0과 7,0이니까 이 포물선과 X축하고의 바로 교점이 0과 7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이 바로 2차 함수 형태니까 바로 x절편이 0과 얼마가 됩니까? 7이 되니까 x에 x-7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로 2차 함수의 최고차 항만 우리가 a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a는 음수라는 것까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이차함수의 바로 최고차 항의 개수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이 최고차 항의 개수는 보세요. 요 조형물의 높이가 바로 얼마 된다? 4분의 49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 높이에 해당하는 요 선이 바로 이 이차함수의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대칭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바로 대칭축이 되면 이 길이 AB 길이의 바로 중점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꼭지점의 X좌표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2분의 7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높이가 4분의 49니까 이 바로 조형물이 포물선이니까 이 꼭지점이 얼마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2분의 7, 4분의 49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꼭지점도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2분의 7, 4분의 49를 대입하면 y값이 4분의 49가 되고 자 a 곱하기 x가 2분의 7이 되죠. 2분의 7에서 7을 빼면 7이 2분의 14니까 마이너스 2분의 7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사가 있고 여기 2가 4가 되어서 약분되고 7과 7가 약분이 돼서 49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a가 1이 되죠. 자,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바로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7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럴 때
자, 이 바로 조명에서 나온 불빛이 바로 그림자의 끝이 C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바로 이 불빛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조형물 이차 함수인 이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으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일단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워서 바로 이 접선의 바로 x절편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조형물의 높이는 16m니까 이 접선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느냐면 y 기울기를 m으로 한다면 mx가 될 것이고, 자, 이 점이 바로 0,16이 되어서 이 조명의 위치가 0,16이 되니까 이 접선으로 본다면 이 접선의 바로 뭐가 y절편이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 2차 함수와 이 접선이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모여서 연립을 하면 바로 접하니까 바로 중근을 갖는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불빛이 접선이 되니까 바로 2차 함수와 이 불빛이 접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접선하고가 바로 교점이 몇 개 생긴다? 하나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7과 누구랑 mx 플러스 16을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창을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이 되고, 자, 우변에 m이 있죠. 자, 플러스 7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7x가 되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 이꼴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접하니까 판별식이 0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m-7의 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 c가 얼마입니까? 16이 되죠. 얘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해도 되지만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여기가 4 곱하기 16이 얼마 된다? 6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64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8의 제곱이 되니까 여러분들 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합차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번은 m-7과 바로 8과 더해주면 되고, 한 번은 m-7과 8을 빼주면 바로 인수분해가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m이 어떻게 됩니까? m 플러스 1이 되고 하나는 m-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m은 얼마가 될 수가 있다? 15가 될 수가 있죠. m은 기울기 아닙니까? 따라서 m은 얼마가 돼야 된다? 지금 기울기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이 되죠? 음수가 되고 있죠. 그죠? 자, 따라서 m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1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m 이꼴 15는 왜 나왔느냐 하면 이 2차 함수를 여러분들 쭉 계속 꺼본다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서 3, 4분면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조명에서 자, 우리가 접선을 껐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기울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림상으로 접선은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점은 바로 무엇이 됩니까? 이 접선의 바로 x절편이 되죠. x절편은 y에다 0을 넣으면 되니까 x는 바로 얼마가 된다? 16이 되죠. 자, 따라서 C의 좌표가 16,0이 되므로 원점 A에서 C까지 거리는 바로 이 X절편까지의 거리니까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위는 미터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가지고 와서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 2차 함수와 바로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 포물선과 직선이 접하기 때문에 바로 판별식 D는 0을 이용해 주면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므로 바로 C의 좌표까지도 바로 X절편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접선을 둘 때 기울기는 모르지만 Y절편, 즉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높이가 16이므로 바로 Y절편을 16을 이용하여 여러분들 2차 함수와의 바로 접선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4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라는 바로 이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 위에 세점 a는 1,0. 자, a가 1,0이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바로 x절편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b는 4,3이고요. 자, C가 A, B인데 이 C,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넓이가 무엇이 되어라? 최대일 때 A분의 B죠. 이 점 C에 바로 X좌표와 Y좌표에 무엇을 물어봤다? B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런 B를 물어보기 때문에 A 값, B 값을 모두 다 알아내도 되겠지만 A와 B의 관계식만 알아내도 이 A분의 B, B는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 B를 모두 다 알아내도 되고 A와 B의 관계식만 하나 알아내도 물론 그 관계식이 비례식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바로 B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ABC가 모두 다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데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바로 언제가 되나? 최대가 될 때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접점의 X좌표와 Y좌표의 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A는 1과 4 사이에 있죠. 그죠? 그러면 X좌표가 1이고 이 A가 X좌표니까 X좌표가 1과 4 사이에 있으니까 이 C점은 이 선상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 선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C의 좌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왜? 이런 좌표가 되어버리면 여기가 A, B가 되어버리면 이런 A점은 바로 B점의 X좌표 4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즉, 이 A에서 B까지 요 선 위에서 바로 이 C의 좌표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A점과 B점이 지금 딱 고정됐죠. 왜? 1,0과 4,3으로 딱 고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두 점이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분 AB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본다면 밑변으로 본다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밑변은 사실 얼마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물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A와 B의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자,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러분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여기 X정가량이 얼마 됩니까? X정가량이 1에서 4까지는 요 길이가 3이죠. 그러면 Y정가량도 얼마 됩니까? 3이 되죠. 따라서 수직이므로 1대 1대 루트 2가 되어서 이 AB의 길이는 바로 3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3 루트 2. 맞습니까? 그러면 그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면 이 AB는 여러분들 딱 고정이기 때문에 맞죠? 사실 그리고 이 AB의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3이 되어서 선분 AB의 기울기는 1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C가 만약에 여기 존재한다면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나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보다시피 이 삼각형보다는 이 삼각형이 좀 더 넓겠죠. 그리고 C가 여기 온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삼각형의 밑변이 고정되어 있다면 누가 커야지? 높이가 길어야지, 그죠? 높이가 길어야지 바로 넓이가 최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밑변이 고정되어 있을 때 삼각형의 바로 꼭지점, 다른 한 꼭지점이 바로 높게 있어야지만 이런 삼각형의
바로 넓이보다는 이렇게 다른 꼭지점이 높게 있어야지만 삼각형의 넓이가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얘가 어디에 존재할 때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겠습니까? 자, 그걸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나중에 도형편에 가서 또 자세히 배울 수가 있겠지만 그냥 생각했을 때 이 높이가 이 시점은 이 곡선 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직선과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긋다 보면 이 직선과 이 직선하고 누구하고가 바로 2차 함수하고가 뭐 할 때 딱 접할 때가 있겠죠. 딱 접할 때가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밑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올라갔겠죠. 수직거리로. 이해가 됩니까? 자, 따라서 언제 바로 높이가 가장 높아지느냐면 이 AB 선분 AB의 기울기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평행선을 그었을 때 바로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 이차 함수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접할 때가 바로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점에 바로 무엇을 구해달라? 바로 좌표를 구해달라는 말은 이 바로 접선의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접선과 이 이차 함수에 만나는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거와 똑같겠죠. 바로 접점의 좌표를 접선과 이 기울기 얼마짜리 일자리의 접선이 그어졌을 때 바로 접점을 구해달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선분 AB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3분의 3이니까 1이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도 이동과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바로 y 꼴 1x 기울기 1이고 자, y 절편을 모르니까 k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K만 찾아낸다면 2차 함수와 접선과의 교점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접점을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와 이 접선이 바로 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연립을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라는 이 이차 함수와 y 이퀄 x 플러스 k가 바로 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방정식이 바로 근이 몇 개 가지면 되겠다?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항하면 x제곱이 되고 6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플러스 k에 플러스 5 이꼴 0이 되고 이놈의 판별식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바로 마이너스 25가 되고 4배에 바로 a는 1, c가 k 플러스 5가 되겠죠. 얘가 바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5 마이너스 4k에다가 마이너스 20이 0이 되어서 바로 4K가 얼마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4분의 5를 다시 어디에? 이 연립한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면 바로 그때의 x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접점의 x 좌표인 바로 a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k 자리에 4분의 5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에 k가 4분의 5인데 5는 4분의 20이니까 바로 4분의 2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완전 제곱돼야 되죠. 왜? 판별식 d가 0이 되는 k 값을 찾았으니까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가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분의 5가 바로 C의 바로 무슨 좌표가 된다? 바로 X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Y 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2차 함수에 대입하든지 바로 이 접선에 대입해도 되겠죠.
자, K가 얼마라고요? 바로 4분의 5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Y 꼴 X 플러스 4분의 5 위에도 있는 점이 되니까 X 자리에 2분의 5를 대입하면 2분의 5는 얼마입니까? 4분의 10이 되죠. 따라서 4분의 15가 바로 Y좌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A분의 C는 A는 어떻게 되죠? 2분의 5가 되고 C가 4분의 15가 되니까 번분수 형태는 그죠?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 바로 4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이때 왜 4를 곱하느냐? 곱하는 방법은 분모에 있는 분모와 분자에 있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모두 다 약분이 되니까 가능하겠죠. 따라서 분자는 얼마가 되고 15가 되고 분모는 약분하면 2가 되니까 10이 되겠네요. 그죠? 다시 5로 약분하면 바로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나요? 바로 이 C가 바로 기울기가 일자리 접선에 바로 뭐가 된다? 접점이 될 때 이 삼각형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겠죠. 그죠? 요거보다 조금만 더 벗어나면 이제 이 접선은 이 직선은 이 이차 함수와 만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날 때 요때 바로 뭐다? 이 높이가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요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들 공동수학 2에 가면 자, 도형의 방정식을 배울 때 또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650번입니다. 이차함수 y꼴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하란 말은 fx를 추론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가를 보세요. 자, 가의 별표를 쳐놓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1-x는 f1 플러스 x이다. 자,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처음 볼 거예요. 사실 이 문구가 나중에 미분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함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이 식을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F 갈로 안에 있는 1-x와 1 플러스 x가 있죠. 그죠? 이 1-x와 1 플러스 x의 의미가 뭐냐면 1을 기준으로 x만큼 뺐고 1을 기준으로 x만큼 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2차 함수의 바로 2차 함수 문제니까 2차 함수의 바로 대칭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1이 바로 대칭축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을 기준 여기 2차 함수 문제니까 2차 함수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칭축이 예를 들어서 x 이퀄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1이라고 생각하면 1 플러스 x죠. 그러면 1 플러스 x면 1보다 조금 큰 값 어떤 x에다가 어떤 숫자를 하나 대입해 보세요. 1을 대입한다면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즉 x에서 얼마만큼 x만큼 떨어진 요 거리가 무엇이면 x면 이 x좌표가 바로 1 플러스 x가 되겠죠. 1에서 x만큼 오른쪽 갔으니까.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 그 x만큼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요 거리가 똑같이 거리가 x인데, 이번에는 1로부터 왼쪽으로 x만큼 갔으니까, 왼쪽으로 갔으면 1에서 x를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1 플러스 x와 1 마이너스 x의 f 값이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함수값, 즉 y 값을 의미하겠죠. 그 y 값이 뭐하다? 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바로 이 함수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x 이꼴 1 대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2차 함수는 이 대칭축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대칭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1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것과 1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간 거리에 대한 그 x좌표에 대한 y값이 어떻다? y값 함수값이 뭐하다? 바로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바로 1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대칭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fx 그래프는 이 fx 그래프는 x 이퀄 1 대칭 그래프이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미분 파트에 가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1에서 얼마 x만큼 커진 바로 이 x값의 함수값과 1에서 x 그 길이만큼 똑같이 작아진 여기서의 함수값이 y값이 같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x 이퀄 1이 바로 x 이퀄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그래프 바로 이 fx가 x 이퀄 1 대칭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 1이 아니고 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x 이퀄 3 대칭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x 이퀄 1 대칭 그래프는 이 함수 방정식 말고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1학년들은 굳이 그까지는 몰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걸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누구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함수값과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똑같은 거리 x만큼 간 x값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말은 바로 이 2차 함수의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의미해 주는 게 바로 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칭축은 우리가 이렇게 x 이퀄 1이라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0과 3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이라는 말과 이 fx는 항상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여기가 바로 x 이퀄 1이잖아요. 그죠? 이 라인이 x 이퀄 1인데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함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0과 3 사이에서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알 수가 없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이차함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x 이퀄 1이라는 대칭축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칭축을 알고 있을 때 2차 함수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표준형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죠. 자,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A로 두고요. 꼭지점이 바로 X좌표가 1이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내주는 게 바로 표준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Y좌표도 알아요. Y좌표도 모르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일단은 fx를 이렇게 A의 x-1의 제곱 플러스 b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나와 다를 가지고 A와 B만 찾으면 바로 fx를 찾으니까 f4의 값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양수일 때 먼저 0과 3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으니까 자, 0하고 3을 생각해 보면 누구한테 더 가깝죠? 1을 기준으로 0이 가깝게 있을 거고 3이 이렇게 멀리 있겠죠. 자, 따라서 바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므로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나머지는 다 지워주고 요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최대값이 4니까 여기가 바로 최대값 4가 된다는 말이고 최소값이 0이니까 바로 꼭지점에서 바로 무엇을 가진다? 최소값 0을 가진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에서 바로 최소값 0을 가진다는 말은 바로 이 2차 함수에서 생각하면 바로 누가 제로다? b가 제로가 된다는 말이겠죠.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말은 1,0이 꼭지점이니까 b가 제로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fx는 무엇으로? 바로 a의 x-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3,4를 지난다는 말이겠죠. 최대값이 x가 3일 때 y가 4니까 따라서 x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3-1이 2가 되니까 4a가 바로 4가 되어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미안합니다. a 값이 2가 아니죠. 4a가 4니까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이차 함수를 우리가 찾아냈네요. 바로 얼마 된다? 최고 창역의 수가 1이면서 맞죠? x-1의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점 1, -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나겠습니까? 자, 이 직선이 보세요. 이 이차 함수가 x-1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얼마입니까? y 좌표가 0이기 때문에 1, -1은 어디 있겠습니까? 1, -1은 1, -1이라면 이 좌표가 1, 0이기 때문에 1, -1이라는 말은 이 y 값 0보다는 아래에 있겠죠. 그럼 여기가 1, -1일 건데 이 그래프는 1, -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버리면 만나죠. 어디서 만납니까? 이 점과 이 위에서 또 어딘가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도 접해서 만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 않죠.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심지어 y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직선하고는 이렇게 되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만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질문지에서는 항상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y꼴 마이너스 1과는 절대로 만나지 않죠. 왜냐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1,0이기 때문에 y꼴 마이너스 1은 이 꼭지점보다 아래에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날 수는 없죠. 따라서 a가 0일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A가 무엇일 때, A가 양수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A가 무엇일 때, 음수일 때를 또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바로 X 이꼴 무엇이 된다? 1이 되면서, 자, 0과 3이니까 맞죠? 우리 다시 한번 나를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A와 B를 모두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0에서 가깝고 3이 뭐니까, 그죠? 맞죠? 자, 0에서 3까지를 생각하면, 자, 그래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위로 볼록인 이 부분을 생각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최대가 되겠습니까? 바로 꼭지점에서 이번에는 최대가 될 것이고, 바로 x 이퀄 3에서 무엇이 되겠다? 최소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1에서 바로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4를 갖게 될 것이고, 바로 3에서 바로 얼마를 갖는다? 최소값 0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에서 4를 갖는다는 말은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으로 된다? 1,4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바로 b 값을 바로 찾았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fx를 뭐라고? a의 x-1의 제곱에다가 꼭지점이 1,4니까 b의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꼭지점에 바로 y좌표가 최대가 되니까.
그럼 A를 찾기 위해서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Y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오면 되니까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F3이 0이 Y 값이 0이 되니까 A 곱하기 3을 대입하면 3-1이 2니까 2의 제곱 4가 되니까 4A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따라서 4A 플러스 4가 0이 된다는 말이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A는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면 돼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이차함수는 바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세요. 다 조건을 체크할 때 1, 마이너스 1이 어디겠습니까? 자, 여기가 x 이퀄 1인데 자, 최대값이 4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1, 마이너스 1은 4보다는 낮은데 4보다 낮아야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림상으로 3, 0이니까 이 점의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은 요 3, 0보다도 낮은 곳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직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직선을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면 항상 누구와 만나게 되겠습니까? 이차 함수와 무조건 만날 수가 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데 볼록한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에 오목한 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직선을 그어도 항상 누구와 이차 함수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4로 이렇게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4는 x자리에 4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에 4를 대입하면 3의 제곱이 돼서 9가 되겠죠. 마이너스 9 플러스 4가 되어서 바로 x 이퀄 4일 때의 y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A가 양수일 때도 1, 마이너스 1과 만날 수도 있지만 항상 만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록한 부분에 이렇게 점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그어보면 자, 이차 함수와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1, 마이너스 1이 여기 안에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직선을 그어도 이차 함수와 무조건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 그래프의 오목한 부분에 이 점이 있었다면 항상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가의 이 함수 방정식이 바로 x 이퀄 1 대칭이라는 것을 알면 바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맞죠?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자, 나 조건을 이용하여서 바로 이 나와 다의 조건을 이용하여서 A와 B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651번도 아주 좋은 문제예요. 교육청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문제에 많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어려운 문제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fx는 2차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f-4가 0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4가 0일 때 바로 이 마이너스 4는 fx의 바로 x 절편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4,0을 지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를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즉 이 이차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하여 이 fx는 f-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대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기억과 니은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fx라는 것은 바로 함수값, y값이죠, y값. f-2도 y값이죠. 그러면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바로 점 위에서의 fx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y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하는데 이 x는 2차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점들의 y값은 바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바로 함수값이 y값이잖아요. 그죠? 그 y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f의 마이너스 2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2차 함수의 바로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죠. 최대값. 2차 함수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y값보다는 모두 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말은 바로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 되면 안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 돼버리면 최대값은 없잖아요. 최소값만 있죠. 그죠? 즉 최대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 이퀄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 이 마이너스 2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의미하겠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이 꼭지점의 y값 바로 f의 이 y값이 f의 마이너스 2니까 이 값보다는 모든 x에 있는 y값들이 작다는 y값이 작다는 말은 이 값보다는 아래에 점이 찍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가 바로 뭘 의미한다? 꼭지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꼭지점에 바로 y값이 최대값이 되면서 자, 어떤 모든 실수 x값에 대한 y값들이 이 f의 이 y값이 바로 뭘 의미합니까? f-2잖아요. 그죠? 이 값보다는 다 작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보면요. f-4가 0이래요. 자, 그러면 이 x 이꼴 마이너스 4는 바로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 fx는 마이너스 4,0을 지난다는 말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4가 x절편 아닙니까? 그 말은 바로 무엇이? 여기가 만약에 x축이라면 바로 어디가 요 점이 y좌표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게 몇 칸 차이입니까? 두 칸 차이죠. 마이너스 4에서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길이도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2를 더하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점이 바로 0,0이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기억은 바로 참이 되는 것입니다. 이 2차 함수는 0,0도 지나고 마이너스 4,0도 지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fx식은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지만 0,0과 마이너스 4,0을 지나므로 AX의 X 플러스 4로 이렇게 2차 함수를 우리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정도 할 수가 있고 이때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이게 최대값이 되는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도 조금 전에 650번에서 그 가에 f1-x는 1 플러스 x가 바로 x 이꼴 1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x 이꼴 1이 바로 뭐다? 꼭지점의 x좌표라고 했죠. 그죠? 그걸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최대값
을 이용하여서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2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라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는 문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처음 이런 걸 봤으면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구가 이런 식이 아주 잘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니은은 보세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범위에서야 바로 무슨 값을 찾아달라고 했다? 바로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2가 0이고 0이 여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어디겠습니까? 딱 여기에 가운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같은 간격만큼 내려가면 여기가 뭐가 되겠다? 바로 1이 되겠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위치가 바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바로 0 얼마 되겠네? 1이 된다.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전체 그래프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의 바로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값은 여기가 최소가 되니까 최소값은 x가 1일 때 바로 y 값이 되기 때문에 f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대칭축 저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여기를 알아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바로 감소하고 감소하는 구간이잖아요. 따라서 바로 1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살짝 지우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디귿을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와 똑같은 요 간격으로 봤을 때, 여기에 요 간격의 위치가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x 이퀄 얼마가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함수값이 뭐하다?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이차 함수는 대칭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복습 차원으로 650번을 생각한다면 그죠? 650번의 가를 생각한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는 f의 마이너스 2 플러스 x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라고요? x 이꼴 마이너스 2 대칭이다. 그걸 바로 650분의 가와 연동시켜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은 바로 이 가나를 해석, 특히 나를 해석하면 기억과 니은을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 디귿도요, 여러분들이 이 말뜻을 해석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디귿도 나중에 여러분들 고2나 고1 때부터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면 이런 문구와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 말뜻을 해석을 하면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지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디귿도 많이 나오는 문구가 돼요. 우리 모의고사 시험 칠 때. 자, 보세요. 실수 P에 대하여 자 P는 실수예요. 이에 대하여 자 X가 P와 P 플러스 2 사이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 X가 몇 칸 차이다. P에서 P 플러스 2니까 몇 칸 차이다. 아 두 칸 차이다. 두 칸. 이 차이가 나죠. 그죠? 이. 자, 요 범위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gp라고 합니다. 요 두 칸 차이의 최소값을 gp라고 할 때 함수 gp의 최대값이 1이래요. 그때 f-2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f-2의 값을 구하려면요. fx를 알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 두었지만 fx가 마이너스 4와 0을 x 절편으로 갔기 때문에 fx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 두었네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f-2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a 값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A 값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이 이차함수 위에 어떤 하나의 점만 알면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걸 이 두 줄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A 값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으로 해보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보세요. 이 x가 p에서 p 플러스 2라는 바로 이 제한 범위잖아요. 이 두 칸 차이에서 함수 f의 최소값을 지피라고 해요. 자, 함수 fx의 최소값이란 말은 fx의 무슨 값? y값이죠, y값. y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gp라고 합니다. 그 p는 뭐죠? 이 두 칸 차이 날 때 시작하는 점이죠, 시작하는 점. 맞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까지가 예를 들어서 두 칸 차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즉 뭐냐면 여기가 바로 x좌표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바로 함수는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겠죠. 요 그래프만 본다는 말입니다. 요 그래프. 맞나요? 여기에서 바로 이 fx의 최소값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최소값은 바로 이 x가 p일 때 이 점이 최소값이죠. 이 점의 무슨 값? 최소값은 y값이니까 x가 p일 때 요 y값이 바로 뭐가 된다? gp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반대로 P가 여기고, 자, P 플러스 2가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P가 여기고, P 플러스 2가 여기가 된다고 해보세요. 두 칸 차이 납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P에서 P 플러스인 게 두 칸 차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때 이 fx의 최소값이 뭐라고 해요? 최소값? 최소값 여기가 되죠. P 플러스 2일 때가 최소값이 되죠. 그 최소값이 뭐가 된다? GP, 즉 x가 P일 때 바로 이 구간의 최소값이 여기가 되니까 요 점의 y점을 여기에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GP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GP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아직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게요. 이쪽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P라고 합시다. 여기가 P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2예요. 요 범위에서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요까지만 보겠다는 거죠. 요것만 본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은 어딘가? 요거죠. 여기죠. 여기 바로 어떻게 봐? 최소값이 p 플러스 2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요게 만약에 어떤 값이라고 해보세요. 어떤 값, 최소값, 뭐 어떤 값이다.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요? 자, p 플러스 2일 때 바로 y값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죠. 그게 gp다. 그 말은 그 마이너스 gp가 돼야 되기 때문에 p는 보세요. 어디입니까? 시작점이잖아요. 그죠? 그 시작점의 y값. 그러니까 gp는 여기에 점이 찍힌다는 말입니다. 이 점, 이거와 높이와 똑같이.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지만 이 gp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쪽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걸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여기가 P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두 칸 차이라서 한 이 정도까지라고 할까요?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2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여기에서 요 사이에 보면 요 그래프만 의미하겠죠. 그죠? 여기에. 다른 곳은 보면 안 됩니다. 요 범위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은 어디입니까? 함수 fx의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죠.
그 y값이 바로 fp가 그 y값이 바로 뭐가 된다? gp가 되니까 바로 x가 p일 때의 바로 요 최소값이 요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는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2라면 그래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요 그래프 상에서 최소값은 이 점이죠. 이 점의 y값이 뭐가 있겠죠? 마이너스 3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최소값 마이너스 3이 GP가 된다. 즉 P일 때 y값이 뭐라고 와야 된다?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찍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나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GP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왼쪽에 있을 때는 바로 왼쪽이 바로 최소값이 되었잖아요. 그죠? 맞죠? 여기가 P고 여기가 두 칸 차이 나면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조금 더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되어도 최소는 왼쪽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계속 GP가 되는 거예요. GP가. 이렇게 GP 값이 계속 이 P 값이 조금씩 크지 실수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뭐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7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왼쪽 부분에 있을 때는, 잠깐만요. 왼쪽 부분에 있을 때는,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2라면, 바로 가장 낮은 값이 P 위치에 점을 찍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2라면 요 구간 사이니까 P는 어디에 찍혀야 된다? 요 점에 찍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P가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조금씩 커질 때에 따라서 최소값은 계속 이 선을 따라갈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선을 따라갈 건데 간격이 두 칸 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번엔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요선을 따라갈 건데, 만약에, 자, P가 마이너스 4라고 해보세요. P가 마이너스 하면 여기겠죠. P가 마이너스 하면. P가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4에서 얼마까지입니까? 마이너스 2까지죠. P가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2 하면 마이너스 2까지니까 여기까지겠죠. 그럼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누가 됩니까? 바로 P-4, 이 점이 최소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바로 GP가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게 바로 GP가 되는데, 자, P가 마이너스 3일 때 한번 보세요. 만약에 P가 마이너스 3이라면 P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그래프는 이 점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누가 되나요? 최소값은 이 점이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최소값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은 값이죠. 그죠? 같은 값. 그러면 요까지는 요 그래프를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따라오겠죠. 이 지금 연두색이 바로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G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커져 볼게요. 조금만 커져 보면 자, 이제 여기가 만약에 P입니다. 그러면 P 플러스 2는 여기가 돼버리죠. 됩니까? 여기가 P면 여기가 P 플러스 2가 되어서 그래프는 여기서 요까지를 바라보겠죠. 요까지를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죠? 그러면 요 선상에서 가장 낮은 값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 점이 바로 최소값이니까
그 y 값을 어디 GP라고 한다. 그죠? 이 y 값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은 조금만 더 가보면 조금만 이제 선생님이 색깔을 바꾸어서 요번에는 요걸 지우고요. 조금만 더 가보면 조금 여기가 P입니다. 여기가 P면 두 칸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여기가 P 플러스 2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가 P면 여기가 P 플러스 2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래프는 여기에서 요까지가 되니까 최소값이 이 점이 되죠. 이 점이 여기에 찍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만약에 P가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P가 마이너스 2라면 이 0일 때가 두 칸 차이 나야 되니까 이 0일 때의 위치가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P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그래프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니까 그래프를 그려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데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데 바로 최소값이 0일 때 바로 0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그 해당하는 최소값이 바로 GP니까 여기에 점이 찍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P 그래프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전까지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GP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진다? 바로 이 마이너스 3이 될 때까지는 이 그래프를 따라가겠죠.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데 원래 fx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마이너스 3과 P가 마이너스 3일 때 P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요 값이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이니까 여기가 더 낮아지죠. 여기는 올라가는데 여기는 낮아지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 이쪽 라인이 이쪽으로 바로 평행 이동해서 그려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요 빨간색 요건 아니죠. 요건 평행 이동했으니까 아닙니다. 나머지를 다 지워볼게요. 나머지를 다 지워보면 잠깐만 조금 너무 많이 지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요 부분을 집어고 맞죠? 이 빨간 부분이 요 부분 저 요쪽 라인 부분이 그대로 이쪽으로 뭐 한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GP의 최대값이 1이란 말은 여기가 바로 뭡니까? GP의 최대값. 이게 이 그래프가 GP의 그래프니까 GP의 최대값이 1이란 말은 여기가 가장 높은 최대값 1이죠. 그 말은 조금 전에 여기의 위치가 X값이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3이었죠. 그 말은 이 fx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바로 마이너스 3일 때 바로 뭐가 된다? 1의 값을 가진다는 말과 동일하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자,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3,1을 지나므로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f-3이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a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러므로 a 값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fx는 마이너스 3분의 1x x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f-2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플러스 3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참이 되어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참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 빨간 그래프 조금 굵기가 조금 사나워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요 빨간 그래프만 GP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3이 되기 전까지는 이 fx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맞죠? 따라가다가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두 칸 차이가 나는 곳이 x가 얼마였죠? x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요 p가 마이너스 3이면 p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하니까 이 점을 선택하면 그 다음은 p가 조금만 움직이면 여기가 p 여기 위치가 p가 돼버리면 p 플러스 2는 조금 내려오겠죠. 그럼 최소값이 여기 되니까 이 점이 이 x 이퀄 p를 선택했을 때 거기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된다. 그럼 이 내려오는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내려온다? 요 그래프 자체가 그대로 이쪽으로 몇 칸,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 그래프가 여기에 바로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1이란 말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 바로 이 GP의 최대값이 1이란 말은 바로 이 라지 fx가 마이너스 3,1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요. 자,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다시 댓글을 달아주면 선생님 다시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좀 어려웠죠? 650번의 가 조건과 651번의 나 조건을 명확하게 해석하면서 바로 651번의 이 디귿을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